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증시도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미 증시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블랙 먼데이를 연상하게 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는 멕시코 대통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도 막판에는 하락폭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멕시코에서 멈추게 되는 것일지 혹은 캐나다와 중국 쪽에도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질지 실시간으로 내용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들의 주요 실적들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굉장히 혼잡한 모습을 이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먼저 3대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0.76%, 그리고 다우존스는 0.28%, 나스닥은 하락폭이 가장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이 관세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지 장 초반에는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멕시코에서 이렇게 트럼프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라는 소식 속에 관세가 유예가 되면서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하락폭은 축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들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날은 S&P 글로벌 1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요. 확정치는 51.2로 발표가 되면서 7개월 만에 50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국면에 들어갔음을 시사한 건데요. 이어서 ISM 제조업 PMI 마찬가지로 50을 넘어서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관세가 이날 미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멕시코 대통령이 이 미국과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해서 마약 유통을 감시하겠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하면서 이 하락폭이 만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섹터별 분위기도 살펴보시죠. 네, 이날 이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역시나 섹터별로도 이렇게 혼조세가 함께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술주와 이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을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하락폭이 짙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엔비디아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딥시크의 여파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이 중국과의 수출 면에서도 이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주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애플 역시도 오늘은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2% 넘게 상승보를 켜면서 2월 첫 거래일을 계속해서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섹터별 분위기를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경기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들이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럼 간밤 빅테크에서는 어떠한 소식들이 전해졌을까요? 네,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폰을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우려 소식 속에 오늘은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는 목표 주가를 800달러까지 상향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와 협력한 이 안드로이드 메다 이 프로그램이 또 광고 효과를 높였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오픈소스 AI 전략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저커버거 CEO는 우리의 이 오픈 AI 소스 모델이 이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비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메타의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어제만 해도 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해서 좀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그리고 멕시코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차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북유럽, 스웨덴 같은 북유럽에서도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은 급락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빅테크들의 주가 흐름도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먼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좀처럼 이 하락폭을 만회하지는 못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다음으로 이 메타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타는 계속해서 좀 강세를 그래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주가도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는 오늘 5%가 넘는 급락세를 만들어 갔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관세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역시나 관세의 영향을 받았던 업종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동차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 대표적인 자동차 대표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와 그리고 멕시코에서 이 자동차를 만들고 또 부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류 같은 주류 업종들에도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바로 이 주류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주류 업종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 팔란티어의 4분기 이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매출액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에 따라서 현재 시간외에서 12%가 넘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더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업종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류 업종들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가 않으면서 당연히 물류량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속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반면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내 이 철강 업종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 이렇게 뉴코와 같은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세의 영향을 받았던 업종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M 같은 경우에는 현재 3% 넘는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좀 짙어지지는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래도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대로 3%가 넘게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현재 0.04%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이어갔고요. 네, 또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 페덱스입니다. 네, 오늘 물류 기업들 역시도 이 관세의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앞선 종목들보다도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6% 넘는 급락세를 만들었고요. 이어서 뉴코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종목들과는 반전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2%가 넘는 강세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기업들은 또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슨 푸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닭고기 사업의 호조가 이뤄지면서 2년 만에 가장 좋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타이슨 푸드 오늘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실적 전망이 매출은 7억 7,800만 달러 그리고 EPS는 0.11달러로 제시가 됐었는데 네, 방금 전에 이 속보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0.12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이 0.11달러를 넘어선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SP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현재 이 4분기 EPS는 4.13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NX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이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장 마감 후에 또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여기까지 이 이슈들 함께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주가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팔란티어 오늘장에서는 1%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4분기 호실적 발표 속에 현재는 13%가 넘는 급등세로 시간 외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슨 푸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타이슨 푸드도 역시나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2%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XP 반도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XP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또 시간 외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1%가 넘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품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109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외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다음은 금 가격도 살펴보시죠. 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뚫어내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장에서는 0.8%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품 가격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관세의 영향이 계속해서 증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캐나다와의 이 협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오늘 증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